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7월 2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맞나요? 화요일? 예,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문화의 힘 꼭지 하나 골랐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나라 이름이 외국의 코리아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그게 고려시대 때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외국에 소개되면서 서방에 소개되면서 고려가 코리아가 됐다. 그렇게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국이란 말도 있고, 그러면 고려란 말은 또 어디서 왔을까? 우리 조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국호가. 그래서 불분명하게 좀 있어요. 우리 이웃 나라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해가 뜨는 나라다.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해를 품은 곳이다. 중국은 세계 중심이다. 미국은 유나이티드 USA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신대륙에 있는 여러 주들의 조합인 합중국이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한데 우리는 사실 명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사진은 이제 저 멀리 아마 저기가 송악산, 그리고 그 밑에가 개성, 이쪽에는 산업단지가 있는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남북 교류할 때. 그래서 개성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코리아가 됐다. 그래서 코리아가 된 것인데, 그러면 고려가 처음이었나? 그건 아니죠. 우리 고구려 아시죠? 그래서 그 고구려 때도 구자는 현재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구자가 들어간 것이고, 그때도 고려라고 불렀다. 그리고 려자를 려가 아니고 리로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고리라고 불렀을 것이다 당시에.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삼국 이제 통일신라 후에 왕건이 고려라고 다시 국호를 지은 것은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까지가 아마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너머까지 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그런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저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도 저 한자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죠? 그거는 그냥 표기하기 위해서 음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도 고리라고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구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자를 넣어서 고구려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고리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의 전신은 어디냐? 부여예요. 그죠? 부여에서 고구려가 이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부여는 보면 부루라고 불리기도 하고 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게 우리의 이제 뿌리의 핵심인 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고구려가 부여에서 왔고, 또 백제도 부여에서 온 것으로 돼 있지요. 백제와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 나라죠. 그리고 그 성씨도 부여씨를 썼죠. 왕족은. 그래서 부여에서 온 건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 코리아를 쫓아가는 그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예전에 역사 관련 책에서 좀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구글이 쉽게 찾아주더군요. 깜짝 놀랄 정도로 고리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리국. 지금 이제 위키백과에 나온 거죠. 숭화강 북쪽 지역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나라고, 탕리국이라고도 부르고 생리국이라고도 하고 탁금국이라고도 하면서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부여의 전신에 해당하는 국가로 이렇게 돼 있죠. 부여를 건국한 동명왕은 고리국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부족이 만든 옛날에 고대 국가가 고리국이 있었고, 그 출신인 동명왕이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또 작은 나라 소국들을 묶어서 부여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고리국 출신들이 상층부 지배층이었겠죠. 거기서 다시 고구려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저 선이 계속 지켜졌다. 고리국의 끈이 고구려까지 이어지고 백제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여를 관통해서. 자, 고리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이죠. 위치죠. 저기 보면 이제 만주 벌판 저 위에 있는데, 저기가 이제 숭화강이고, 저기가 부여의 발원지하고도, 부여의 발원지도 저기예요.
저기서 왼쪽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몽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막이고 초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고리국을 이야기하고 부여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벌써 기원전으로 한참 넘어가요. 예, 예. 그러면 이 고리국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은, 예. 어떤 흔적이 있느냐? 주변에. 예. 그래서 제가 그 흔적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삼국시대를 봤을 때 지금 신라도 흉노의 후손이다. 저는 그게 전혀 나쁘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북방에서 다 내려온 민족이에요. 삼국이다. 예, 그리고 저기 이쪽은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고속도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거주를 오래 하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만주벌판 쪽에서 주로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내려갔을 수도 있고 거기가 이제 주요 우리 활동 무대이지요. 그러면 몽골족의 기원도 저기예요. 몽골족, 만주족, 그리고 만주에서 명멸했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던 부족들 아마 서로 다 이웃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디가 주도 세력이었느냐? 예, 가장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또 무력, 군사력까지 같이 가지면서 전체를 규합시킬 수 있었던 그 무리. 현재는 고리국에서 부여, 고구려, 고려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야, 신라도 이 지역에서 출발한 친구들이에요. 예.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어떤 논문 비슷한 발표를 보다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아쉽게도 그 당시는 이제 그걸 기록을 안 해놨네요. 출처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 몽골이 칭기스칸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유목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악민족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제 통일신라 시기였던 8, 9세기에도 저기 하얀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 빨갛게 작은 동그라미 있죠. 저 지역에서 일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초원지대가 무주공산이 되자. 저 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고리국이 있었다고 비정되는 그 위치고 또 발해가 건국됐다고 보여지는 그 위치기도 해요. 서로 이웃 부족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랑 생김새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몽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도. 일본은 왜냐하면 해양민족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어요, 인종적으로. 예. 그리고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그 원주민이 또 있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럴 여러 영향을 받고 한반도에서 넘어간 또 피가 또 섞이고 이래서 좀 다양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몽골이나 만주족은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주족은 지금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몽골은 분명 우리랑 비슷한 거는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역추적을 해봤을 때 몽골과 우리는 아주 가깝다. 뭐 1, 200km도 안 된다. 그들의 발언했던 근거지가. 예. 그러면서 몽골은 저기로 나가서 징기스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면서 유럽까지 정복했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확보한 나라가 됐죠.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제가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케레이트라고 있어요. 케레이트. 저는 이게 눈이 가는 거예요. 예전부터 케레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부를 때 코리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케레이스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코리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같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 케레이터라는 부족이 있어요. 케레이터는 우리의 덜과 같아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케레이예요. 케레이라는 종족이 있었고 몽골의 초기 역사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한 부족이에요. 지금도 케레이트 부족이 중앙아시아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게 우리 한국 사람의 대명사예요. 저기서는 코리안보다. 그리고 초기 몽골이 세를 형성할 때 큰 역할을 했던 귀족 부족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귀족 부족으로 남아 있는 고급 부족이었어요. 저는 저 케레이가 우리 고리국의 코리랑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도 그들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스스로 반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는 그냥 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거기하고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흉노랑 관련이 있다, 뭐 몽골이랑 관련이 있다 이러면은 별로 느낌이 안 좋게 들리죠. 자, 어쨌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온달 장군, 온도르, 몽골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름이 그렇잖아요. 얼지문덕도 몽골인이다. 예. 엄청나게 우리하고 유형 관계가 깊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또 아니죠. 예. 이성계의 조상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성계 할아버지는 몽골에서 넘어왔어요. 가족이 전부 다. 예. 그런데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주이씨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럽고 숨기고 우리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더 이상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캐레이트 부족이 그 당시엔 저쪽에 있었는데 저게 고리족과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 초원 지역은 수많은 종족들이 말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지역이고 유목 지역이기 때문에 저 지역이 뭐 예전에도 저기 있었을 것이며 이후에도 그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몽골족말 하다도 그렇잖아요. 산에서 내려왔다잖아요. 우리는 남으로 내려왔고 비슷한 데서 출발해가지고 몽골은 초원으로 간 셈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본 기억은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예. 고려는 고구려에서 왔고 고구려는 부여에서 왔죠. 예. 부여는 고리라는 핵심 부족에서 왔고 그 고리는 캐레이트하고 상관이 있어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명문 종족이었던 그들 지금도 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카레이스키라고 부른다. 예. 저기서 캐레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레이 더하기 티것이에요. 덜. 캐레이라고 부른다면 고리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코리안하고 카레이스키가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예, 예. 러시아인들도 저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저 캐레이라는 말이 넌 어디니? 난 캐레이야. 어떤 결속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기 결애라는 말로 우리한테 남았다고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자, 저게 좀 더 지나서 우리는 한결 같다라고 해서 결이 되죠. 결이 다르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관용 표현인데 상당히 날카로운 말이기도 하고 뭐랄까 다른 종족 취급하는 나랑은 전혀 안 맞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우리는 결이 다르다. 그 결애. 우리 한겨레 신문 뭐 할 때 한겨레죠. 큰 결애. 그게 캐레이다에서 왔다. 이거는 중앙아시아에서 그쪽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말에 결애란 말이 있는데 저게 우리 캐레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게 아주 고대에 부여에 앞서서 있었다고, 부여를 주도적으로 건국했다고 보여지는 고리족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예. 그래서 우리의 코리아는 저기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오래됐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냈던 의견들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생겨요. 캐레이에서. 예. 왜 그러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캐레이트족을 찾은 거예요. 자, 캐레이의 복수형이다 돼 있죠. 제가 이거 보고 드렸던 말씀이고, 라시드 우딘이라는 사람, 저거는 1200년대, 1300년대의 페르시아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이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캐레이는 그 선조의 얼굴색이 검었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까마귀의 몽골어인 캐리에에서 유래됐다고 추정된다. 뭐 까마귀에서 유래됐다. 요거는 좀 지나친 말인 것 같고, 이 캐레이는 뭡니까? 카라랑 같다는 거예요. 카라랑. 중앙아시아, 심지어 유럽에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그 말. 검은색 북쪽의 신성한, 용맹한, 호수 이름도 남아있죠. 카라코름, 흑해, 카라해 남아있죠. 지금 있는 흑해는 블랙시라고 하지만 그게 밑에를 접하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는 카라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방의 해, 진짜 북해죠. 러시아 북방 함대, 북해 함대 있는 곳에, 거기는 지금도 카라시예요.
사진 찾아보시면. 그리고 카라콜이라는 게 있고 카라치가 있죠. 큰 도시, 파키스탄에.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큰 산맥을 관통하는 그 지역을 카라코름 하이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카라코람이라고 부르고 몽골에서도 카라콜이 있죠. 성스러운 곳이죠. 몽골에서도. 그 카라가 이거예요. 이게 훨씬 먼저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케레이란 말이 금따에서 나왔다잖아요. 핵심은 금따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심도 되게 세고 그 당시 검정 카라가 가졌던 의미는 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가락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가라말이라고 하면 검정말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가야를 가락국이라고도 불렀죠. 예. 그 가야가 그 가야입니다. 예. 그래서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 거기가 뒤에 산의 이름이 가야산이죠. 그래서 그게 가야 여러 연맹 국가들의 진산이에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오기 전에 비슷한 여건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모셨던 산, 중심이 됐던 산을 가야산이라고 붙인 거고 자기 나라 이름을 가야라고 붙인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충남 홍성에 가도 가야산이 있습니다. 예, 서산 저기 지금 충남 도청 옮겨간 곳, 예, 그 뒤에 가야산이에요. 가야산 근처에 보면은 검은 거하고 상관이 많은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 거기도 옛날에 뭔가가 크게 응거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국가로 형성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결국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보면은 우리 고구려와 가야, 고리, 그리고 코리아,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예. 기본적으로는 검다, 신성하다, 아무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런 자존심이 강한 색깔을 풍기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한국이라는 이름도 큰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왕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칸국이니까. 예. 거기다가 우리는 대한민국까지 썼으니까 크고 큰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도 사실은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영어 철자는 이렇게 돼 있고 발음은 앞에 카라가 핵심이에요. 즉 서양에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주로 서양에서는 여자 이름으로 많이 남아 있죠. 카라, 캐런 이런 식으로. 예. 고대 사회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준다고 봅니다. 즉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호에 들어있다는 그 말입니다. 가락국, 가야. 예, 우리 고리국.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코리아. 자, 이거는 뭐 지난번에 문화임 23편에서 카라코람 하이웨이 또 카라콜이라는 큰 호수도 있죠. 거기다 신성한 명칭이에요. 기본 뜻은 검다. 지금의 뜻은 뭐 어떻게 신성하고 뭐랄까 용맹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또 덧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런 것들이 여러 군데 명칭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 흔적이 엄청나게 많죠.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서.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가락동도 있고 가락길로 가락골 가락길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예. 저 엄청나게 우리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이 수천 킬로 이상 떨어져 있죠 저기랑. 예. 천산 산맥 지역하고 우리랑 이어져 있는 거예요. 몽골에도 있죠. 카라코름이라고. 몽골에서 신성시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 국호로 사용됐다. 예. 가야 가락이 좀 직접적인 이해고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케레이터, 검다는 뜻의 케레이죠. 케레이 사람들, 그게 한결에, 우리 결의 어원으로 보이는데 그게 고리국으로 남았고 그 고리국이 주도해서 부여를 만들었고 부여에서 탄생한, 부여가 수명을 다했을 때 탄생한 고구려도 그 고리국의 이름을 땄다. 그 지배층이 계속 이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 고려로 안착했다. 그때 외국에 알려지면서 그게 코리아가 됐다. 아직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를 케레이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카레이스키라고 부른다. 코리아랑 다 비슷하다. 그 둘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뭐, 이제 국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 이야기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조선을 이제 이두로 읽어야 된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거를 조선인데, 한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발음만 딴 것인데, 자, 고려 같은 경우는 고리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캐레이터라고, 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건 그대로 차음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차음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두나 향찰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되게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일본에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사코라고 일본 여자 이름이죠. 한자로 적어 보면 조자 이렇게 적어요. 예, 아침 조자죠. 여기도 일본에서 한자를 읽을 때 훈독이 있고 음독이 있어요. 음독은 우리 한자 발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 할 때 기타 조선이라고 읽어요. 조자라고 읽어요. 그래서 조로. 근데 훈독을 하면 제가 아사라고 읽어요. 아침이란 뜻이죠. 아침 조자잖아요. 그죠? 자, 아사히 신문, 조일 신문, 아사히, 아침 해예요. 예, 아사히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하고 똑같죠. 아침 해. 근데 우리는 아침 할 때 아사 참이거든요. 그게 참, 저녁 참. 그게 합쳐져서 아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예요, 우리도. 예, 원래 뜻은 지금 아무도 안 쓰지만 우리도 아침에 해볼까요? 그러면 아사해예요. 아사히랑 똑같죠. 예. 자, 그러면 저 조자를 아사라고 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너무 큰 뻥튀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선자는 왜 들어갔느냐? 예. 저 선자는 왜 들어갔겠습니까? 발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뒤에가 시옷으로 끝난다. 시옷 발음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저 한자는 저렇게 적어 놓은 것은 아사라고 읽으라고 내지는 아시라고 읽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간접적인 증거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우리의 조선의 이름은 아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시나 아스나 아사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묘한 것이 아서 같은 단어는 중동 지방이나 그 중앙아시아에서 태양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그거는 뭐 예전에 제가 아리랑 같은 데서도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 고조선이죠. 고조선도 앞에 고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 근데 같은 한자인데 고조선 시대에는 아사라고 읽었고, 그들 국호가 조선 시대에는 조선이라고 읽은 거예요. 예. 어떤 오류가 있는 거죠. 이런 오류. 국호를 짓는데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작부터. 자, 그런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아사달이었어요. 아주 쉽죠, 이거는. 아사. 그리고 달. 예. 자기 국호 이름 뒤에다가 달, 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달은 땅이 되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 고래라고 하면은. 수도 이름하고 나라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조선을 아사로 읽었겠구나.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뭐 KBS 다큐에서 제가 본 건데, 봉우리라는 단어를 고구려에 쓰는 달이라고 읽었다. 저기 온달 할 때 온달도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기 몽골에서는 온달이 그 달이 달이라는 것은 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는 닷개가 됐다. 그래서 우리 독도를 그들은 닷개 시마, 봉우리 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도 우리말에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응달, 양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 땅도 되고 우리 보름달, 초승달의 달도 되고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제목에서 중동에도 조선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예전에 서기 기원전 2500에서 기원 후 기원전 600까지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 존속했던 아시리아라는 강국이 있었습니다. 예. 이 명칭이 지금 살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전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나라 하나 있죠. 시리아.
예, 시리아. 시리아의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이 제국, 그때 이걸 자기들은 이 아시리아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라고 붙인 거고, 밖에서 부를 때 시리아라고 불러서 시리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예. 뭐 아시리아 저런 것은 뭐 스칸디나비아 할 때 땅 넓은 지역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자를 빼면 뭡니까? 아시리가 돼요. 아시리. 예. 그리고 그들의 과거 제국 아시리아 수도 이름이 뭔지 보세요. 최초의 수도 이름이 오랫동안 수도였어요. 아수르였어요. 되게 비싸죠. 즉 나라 이름하고 수도 이름이 같아요. 자, 우리 조선의 원래 고조선의 발음이었을 것으로 제가 추정한 아사랑 상당히 비슷하죠. 예. 우리도 뒤 R을 붙인다. 그러면 아마 아시리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 지금 고조선의 이름도.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국자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고조선국, 조선국, 조선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R로 대체하면은 그것을 향찰식으로 읽으면 아시리아예요. 우리도. 예. 그러면 저 아시리아의 뜻이 아시리, 아수르 이 뜻이 뭔지만 알면 돼요. 왜냐 지금까지 그냥 우연일 수 있거든요. 우연일 수.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동을 경험하신 분이 이런 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시리아라는 국명은 아시리아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출, 빛, 동방을 의미한대요. 자, 아수르, 히브리어로도 아랍어로도 이런 말로 불린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해 뜨는 나라 아사달 아침 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뜻도 같다. 아시리아는 조선이다. 고조선이다. 이름이 똑같다. 고조선이고 그들의 수도는 아사달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기원전 2500년 정도면은 우리 고조선의 건국 시기랑 비슷한 때 존속했던 나라의 이름이에요. 예.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에 가깝잖아요. 저기 시리아는 지중해를 면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물론 이제 메소포타미아 있지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전혀. 당시에는 더더욱. 지금도 그렇게 상관없죠. 예. 그런데 이름이 똑같고 국호와 수도 이름이 같고 그 의미까지 똑같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예. 거기다가 우리 코리아는 또 그쪽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카라. 그거랑 같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사고 체계가 엄청나게 지금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구나. 험난한 시절을 거쳐오면서 아직도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특히나 이것은 서구 중심 세상이 지금 한 200년, 300년 이상 진행이 되면서 동방이 철저히 배척당했구나. 인류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한 동방의 근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서구의 학자들이 좀 접근을 하다가 그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이럴 리가 도저히 없는 그런 사안들을 발견하고는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조선사 편수에서 우리 역사를 그렇게 왜곡한 것처럼 전 세계의 고인돌의 40%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큰 고인들도 많아요. 그것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 일본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청동기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청동기 문화가 우리 한반도에 있었어요. 한반도 근처에. 그 수백, 100톤 이상의 돌을 움직이려면은 수만 명의 인력들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체계가 있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흔적이 지금 중앙아시아랑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교감이 됐다는 거죠. 그쪽에서 왔든 우리 쪽에서 갔든 서로 주고받았든
상당히 궁금한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